요새 이시바 내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의원 선거에서요, 10월 27일에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하고의 연립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시바 내각이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시바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여서 사실상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베 전 총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의 극우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그러한 개헌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개헌을 하겠다라는 국회의원 수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참패로, 이거는 조금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본군이 만들어졌을 때 해군력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해군력은 세계 2위, 3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위대는 육산 자위대, 이거는 육군에 해당되죠. 그리고 해산 자위대, 이거는 해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항공 자위대, 이거는 공군에 해당되는데 이거 모두 합해서 27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직업 군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50만 명을 한국군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직업 군인이니까 진변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27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따라서 미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전쟁에 일단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현재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전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했을 때에 미국으로 달아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미군을 따라서 예를 들면 미사일을 날린다라든가, 이것은 반격 능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2022년 말에 키시다 정권 때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 말하는 선제 타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상대 국가가 미사일을 발사할 기미가 보이면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게 한국의 선제 타격인데요. 일본은 그것을 반격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이 미사일 기지가 일본 요로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오키나와 중심으로 조그만 섬들이 대만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길이가 일본 요로도만큼 길어요. 거기에 지금 미사일 기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중국하고의 전쟁을 염두에 두는 미사일 배치다. 이게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오키나와 치사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존의 산조가 아무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을 오키나와 중심으로 일본 그리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현실이다. 여러 곳에서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이거 해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부대가 굉장히 많이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싸움을 시작하면 이게 일본도 가세한다. 막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서 병화 헌법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 있는 일본이지만 키시다 정권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자위대를 사실상 개헌으로 일본군으로 바꿀 때는 또 그 다음 오는 순서가 바로 일본에서도 진변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한국을 봐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요새로서 일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본 극우 쪽에서. 거기 한국에서는 다 진변제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가 일본 극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위대는 한국군하고 비교하면 한국군은 세계 5위 이내이거든요. 지금.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8위 정도예요. 그래도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서 자위대가 일본군이 다시 되었을 때는 더 증강하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항상 한국하고 의방이면 괜찮지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자위대를 또 믿으면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위대원들의 학력을 볼 때요, 45% 정도가 대학교 졸업이고요. 나머지 55%는 고졸 이하입니다. 대졸들은요, 간부생들이고요.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조금 골치가 아프다고 일본 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자위대 모집에 모집한 인원수만큼 오지 않습니다. 항상 모집한 인원수가 100명이면 60명, 그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동북아의 상황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위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또 온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냐? 학력고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해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자위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인터넷에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은 체력으로 뽑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죠. 그 40kg의 침을 등에 업고 10kg 정도 이동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그런 체력이 있으면 그냥 다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 실력이죠. 미국하고 동맹국이니까 영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의 장군님한테 들었거든요. 미군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위대 사람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영어를 교육해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